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시오패스를 좀 더 빨리 알아보기 위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소시오패스를 만났을 때 빨리 도망가는 법,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 만나면 정말 좋겠지만 25명에 1명꼴로 소시오패스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살아가면서 안 만날 수는 없겠죠. 결국은 만나더라도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방비 상태에서 소시오패스를 만나서 벗어나지 못하고 탈탈 털리는 경우입니다. 저는 크레이그 멜킨의 나르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한 생각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내가 좀 단단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영향력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소시오패스에 대해서는 정말 알면 알수록 내 성향과는 무관하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단단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는 치명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알아보고 되도록이면 멀리 피해가야 돼요. 근데 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마사 스튜어트가 알려주는 이 10가지 지침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지침 1은 상대를 파악하라입니다. 상대는 소시오패스죠. 소시오패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난히 매력적이고 달변인데다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연기하는데 정말 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감정을 기준으로 상대를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지성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선별해서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지침 2. 내가 선의의 편에 서 있는지를 깨닫고 사명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이들과 맞닥뜨려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사실 내가 선의의 편에 서 있는지조차 계속 의심스러워질 때가 많아요. 그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 부정이라는 늪에 빠뜨리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선의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 이건 인간에 대한 애착이나 또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선한 이들 역시 우리처럼 굴복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을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그들이 망가뜨린 우리의 자기 확신을 되찾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나 자신의 선의와 사명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침 3번째, 판을 뒤집어라. 소시오패스가 원하는 목표는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승리라는 건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제멋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맞서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서 목표를 정하면 됩니다. 저자는 이제 양육권 분쟁을 예로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분쟁을 유지하면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게 아니라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들과는 다른 목표를 세우는 거죠. 법적 분쟁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그들이 갖는 통제권,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4번째 지침, 오로지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하라입니다. 지침 3에 따라서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소시오패스를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나만의 목표를 정리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직장에서는 소시오패스가 주는 스트레스를 없애고 좀 내 삶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목표에 집중할수록 소시오패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침 5번째, 소시오패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아라. 소시오패스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기만하고 조종하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막 분노하고 혼란에 빠지고 상처받는 모습, 이걸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먹잇감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과 똑같아요. 소시오패스가 우리 앞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들의 면전에서는 절대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얼굴 표정을 감추고 아주 침착하게 말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하죠. 소시오패스가 예상한 대로 반응을 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시오패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그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이런 일을 자꾸 겪게 되면 소시오패스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떠날 확률이 높거든요. 6번째 지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 세상에 꼭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시오패스는 좋은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 옆에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굳이 소시오패스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지칭할 수 있는 말들은 다양해요. 조작하는, 말만 번지르르한, 거짓말쟁이, 같은 말들이죠. 굳이 이렇게 소시오패스라는 어려운 진단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과 연대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다수가 모이면 그 힘은 당연히 커지죠. 동맹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7번째 지침. 이 사명이 지금 당신 삶의 일부임을 깨달아라입니다. 양심 없는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공포에 빠져서 막 허둥대다가 사람들에게 막 그들을 폭로해요. 그리고 바로 끝장내겠다면서 막 달려들죠.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내 편을 들어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가는 우리는 소시오패스에 집착해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소시오패스는 이런 식으로 허둥대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실패해버리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즐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시오패스에게 끊임없이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소시오패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솔직히 소시오패스에게서 완전하게 떨어져 나오기란 정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마사 스튜어트는 이제 상담이나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례를 접했는데 이 소시오패스와의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친구, 심지어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잃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소시오패스가 일부러 그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떼어놓겠다 이런 계획을 해서라기보다는 이 표적이 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와의 싸움에 집착하고 매몰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경우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사 스튜어트는 강조를 합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인내심을 갖고 하루 내지는 한 주에 딱 한 가지씩만 집중해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라고 조언합니다. 소시오패스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단련하고 내 친구와 가족들을 등한시하지 말라고 말하죠.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건 이 소시오패스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8번째 지침을 한번 볼까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지 마라. 소시오패스하고 맞붙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입은 이 피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해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실은 소시오패스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도움을 주지 못할 경우가 많겠죠. 소시오패스는 위장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만큼의 긴박감, 분노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지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돌아보고, 우선은 남들한테는 내가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고스란히 드러내서는 안 돼요. 남들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객관적인 정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9번째 지침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건강이 중요하다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쫓기게 되면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요. 포식자를 만나면 빨리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몸이 비상 하고 외치는 거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저장되어 있던 지방과 당분이 막 분해돼서 혈액으로 빠져나오면서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소화작용은 느려지면서 위산 분비도 줄어들게 되고요. 횡격막이 막 빠르게 움직이면서 호흡은 가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코르티솔과 같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빡 뿜어져 나옵니다. 보통 비상이라는 건 자주 없는 상황이라서 비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쫓기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계속해서 경보등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증후군 상태가 오고 난 뒤에는 사실은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하거나 좀 몸을 움직이는 스포츠 활동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또는 심리적 외상의 피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가능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거나 상담 선생님을 만났다가 아주 간혹 더 상처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의해서 만나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지침입니다. 폭력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라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양심과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폭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욕구, 이런 걸 채우려고 하겠지만, 정말 신기한 게 만약에 증인이 있다거나 자신의 어떤 그 폭력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증인이 있다거나 자신이 분명하게 어떤 의심을 받을 상황이 됐다. 그러면 감옥에 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욕구를 억제하기도 해요. 무섭죠. 그렇지만 또 가끔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소시오패스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력을 쓸 것 같다, 저 사람이 폭력을 쓸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든다면 절대로 그 느낌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예감은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염려되는 내용,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을 만한 친구와 가족에게 알려야 되고요. 특히 명백하게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받았다면 반드시 경찰에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문과 창문은 튼튼한지, 잠금 장치는 잘 작동되는지, 문단속도 잘해야 되고요. 어쩌다 이렇게 소시오패스가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는 절대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우리가 문 앞에 세워둔다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거나 못할 일이다, 이렇게 배웠을지언정 이런 우리의 내면의 금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당장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열어주지 말아야 해요. 좀 더 악화된 경우라면 경찰의 도움을 청해야 되고요. 솔직히 이제 마사 스튜어트가 말하는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외국의 사례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더 경찰의 출동이나 뭐 이런 게 관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문을 열어줘서는 안 돼요.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들과 무방비 상태로 마주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상황에서도 동정 연극을 하면서 난 단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뿐이라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정말 불쌍하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동정 연극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소시오패스를 떨쳐내기 위한 10가지 수칙을 알아보다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불리한 싸움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는 있는 걸까? 하는 정말 비관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소시오패스와의 싸움에서 그들도 치명적인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해요. 소시오패스는 조작과 통제 이런 걸 빼놓고서는 승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작과 통제 이외의 방식의 승리 이런 거에는 정말 흥미를 금세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점을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소시오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계산하고 노력하고 막 따져봐야 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게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소시오패스한테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잘 못하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들키지 않고 일부러 최대한 무미건조한 반응, 무덤덤한 반응 이런 것들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지루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점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좀 더 쉽게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소시오패스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소시오패스와는 또 다른 유형이지만 되도록이면 안 만나면 좋은 유형인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유연하고도 단단한 탄성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 잘 준비해서 저는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